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몸도 움츠려드는 그런 날인데 주변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날씨만큼이나 더 춥게 느껴지는 그러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늘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이라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에서 뭔가 어떤 정말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시자로서 또는 안보에 관련해서는 정말 보수 우파적인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런데 오늘 전혀 그러한 모습은 없었고요. 너무나도 제가 생각하기엔 한가로운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 정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정말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북한과 우리, 중국과 우리의 관계, 뭐 일본과 우리의 관계, 이런 걸 떠나, 이런 것도 그렇고, 국제 정세에서도 그렇고, 지금 저번 주 한 주간, 특히 저번 주말경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떠한 느낌이었던 것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느낌들, 일반인들도 정말 어떤 적지 않은 어떤 충격으로 다가온 그러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것이라든가, 또 미국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거였죠. UMB 대사가 헤일리라는 여자분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언론에 대놓고, 미국의 메이저 언론에 대놓고 불참에 관련한 그러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은 불참에 관련된 그 말 한마디 그거 가지고도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언론들은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중파건 뭐건 정말 쉬지 않고 큰 문제로 다루고 떠들썩하게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건데, 언론들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야당이라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떤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너무 사실상 실망스러운 하루였고요. 제가 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고, 뭐 어떠한 상황이 오든 간에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그 일의 끝이 지금 거의 다다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저기 100m 밖에서 누군가가 칼을 들고 막 왔다 갔다 해요. 누군가가 100m 밖에서. 그러면 우리가 100m 밖에서 그걸 지켜봤을 때 그게 나한테 다가올 거라는 것에 대한 느낌은 사실상 힘든 거잖아요. 미친놈이 뛰어다니구나, 이 정도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이게 80m, 70m, 뭐 50m, 30m 이 정도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바로 한 10m 앞에 다가온 거예요. 10m도 아닌 느낌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만사 제쳐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칼날같이 현상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에게 알려야 되고, 현 정권에게 강력한 경고를 바라고, 이 상태가 지금 현재 지속이 된다라면 우리는 파열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당신들하고. 그런데 뭐 전혀 오늘 정말 실망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제정세 안보에 관련되어서는 적어도 우파에 있어서 정치적인 공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빌미도 저희한테 되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10개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뭐 좌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파도 아닌 그런 그런 사람들, 중도층에 대해서 안보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타이밍, 그런 흐름이다라는 말이죠. 저는 지금 사실은 제가 유튜브 같은 우파 농객들이라든가 어떤 이런 뭐 밀리터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다루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파에서,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다루어지는 빈도라든가 다루어지는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 봄에 뭐 전쟁이 난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다루어지고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보수 우파라고 자처하고 대한민국의 제일 야당이 아니 보수 우파 자처도 아니고 보수 우파 정당이죠. 제일 야당이 이렇게 둔감할 수 있냐? 저 지금 이거 방송하기 전에 요 전 방송하고 전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나와서 투쟁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아니 제 말이 여러분들한테도 와 닿았죠. 여러분들에게도 와 닿을 겁니다. 아니 임종석이가 지금 아랍에 갑자기 날아갔어요. 왜 갑자기 거길 가냐고요. UAE에 왜 임종석이가 갑자기 여기서 어떤 가겠다라는 그런 것도 없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얼마나 그 중요한 자리고 의견 서열도 높고 그런 자리에 있는 인간이 해외로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나간 상태에서 나중에야 그걸 국민에게 밝히고 거기서 이러한 일을 한다 그런 것을 갖다 알리냐 말입니까? 아니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뭐 하는 거냐고요. 아니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한 줄 논평조차 없어요. 아니 도둑이 들려면은 개도 안 짖는다고. 도둑이 집안에 들면은 개도 안 짖는다고 어떻게 자유한국당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소위 대한민국의 우파 투사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뭐 여전사라고 불리우는 분, 또 어떤 뭐 다른 또 다른 분들 두 분, 이러한 분들조차 한마디 말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힌 하루였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죠? 거기다가 지금 평창올림픽이 제대로 지금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너무 나이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지금 평창올림픽이 제대로 열릴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최악의 경우에 어떠한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이러한 모습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 보수들이 정말 보신 자신들의 안일, 그리고 여지까지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요번에 그 CNN 기자가 강경화한테 말한 거 있죠. 강경화한테 그랬잖아요. 당신들 타조다. 타조가 위험이 닥치면 머리만 땅바닥에 박으면 내 앞에 사자가 있든 내 앞에 표범이 있든 내 앞에 창을 든 아프리카 토인이 있든 모든 위험을 모면해 갈 것이다 라고 그러한 모멸적인 그러한 말을 한 것, 그러한 말까지도 했는데 지금 그게 강경화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저희 보수파에 지금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뭐 제가 싫어서 비난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건전한 비판. 건전한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은 문재인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문재인도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자체가 압살을 당하느냐. 이러한 상황에는 나서서
누군가 국민의 구심점이 되어야 되고, 또 최악의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집단이 누군가와 같이 무언가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대한민국의 건전하고 강한 보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너무나도 외교적인 상황이나 그러한 것들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북한과 미국이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치킨 게임이 시작돼서 너와 나와 한번 해보자, 한번 붙어보자, 결투를 하자, 그러고 양쪽에서 뭐 스포츠카를 타든 뭘 타든 박치기를 하려고 달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뭐 한 500m 정도 떨어져서 달려올 때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만할까? 아이, 관두자고 할까? 이러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달려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달려오는 그 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틈을 주지 않는 바로 부딪히기 직전이라는 이야기죠. 이제 본능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기서 잘못하면, 여차하면 진짜 사고가 터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평창에 관련해서 좋다 이겁니다. 전 해야 된다라고 이런 거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게 맞죠.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흐름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주말 내내 그러한 어떤 사건들이 왔다 가고 정말 긴장감에 휩싸여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다니까요. 국민들 자체가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왜 정당에서 알아차리지 못하냐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정치적인 감각을, 정치적인 센스를 발휘해서 이 포인트에 딱 나서서 그걸 짚어주고 한번 강하게 질러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질러야 될 때 평창? 예? 평창 패딩?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안심이 되겠어요? 해줘야 될 땐 지금 지르고, 이거는 2, 3일 있다가 해도 되는 거잖아요. 2, 3일 있다가. 한 포인트 죽여서 평창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홍보할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2, 3일이든 3, 4일이든 있다가 이야기하고,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문재인이 중국에 가서 어떠한 사고를 칠지 모르는데, 예? 지금 문재인이 저질러 놓은 똥 때문에 미국에게 사드 문제로 그렇게 난리를 떨고 정말 뒤통수를 아프게 하고 그렇게 애를 먹였다가, 그것이 의도한 바는 중국을 끌어들여서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무드를 조성하고 그런 것을 조성해서 미국을 엿먹이려고 했는데, 미국이 그런 어린아이들의 수에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고 에라 새끼들을 한번 엿먹어봐라 하고 요번에 질러버린 거 아니에요. 밟아버린 거 아닙니까? 밟아버리니까 아차, 아 뜨겁구나 하고, 아 이거 정말 크게 잘못되고 뭔가 잘못했네 내가, 이러면서 지금 중국에 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의 협상 또한 난항에 부딪힌 거죠. 원래는 계획이 그거 아니었는데, 어떤 미국을 엿먹이는 그런 어떤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간을 보다 보니까 미국이 너무 세게 나오는 거죠. 미국이 너무 세게 나오다 보니까 이도저도 못하게 된 상황이 처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그래서 뭐 요번에 그 한국과 중국의 협정문이나 이런 것도 발표 안 한다며요.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죠.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시 그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그거 이야기했었잖아요. 문재인의 팔자, 이 주사파 정권의 팔자는
중국에게도 책이 잡혀 있고, 북한에게도 책이 잡혀 있고, 당연히 미국에게는, 우리의 최고의 우방이고, 우리에게 어떤 최고의 협조자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면이 있고, 사방, 팔방에서 뜯어 먹힐 운명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게는 중국대로 해달라면 해줘야 되고, 북한은 북한대로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되고, 미국은 또 더 센 존재니까 더 센 존재에게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말이 전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말들이 전부 다 얽히고 꼬이고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이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평창이라뇨. 평창 저거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언론에서 이미 다 죽여버렸어요. 누가? 유럽 국가들, 미국, 북미 국가, 캐나다, 미국, 아이스하키팀, 러시아 모도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미 흥행 끝이에요. 이미. 그런데 거기에서 정치적인 감각이 그렇게 없나? 지금 그것에 죽은 시체 만지게 합니까? 예? 지금 그거 만져서 득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사람들 평창올림픽 안 좋아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저거 괜히 유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걸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 평창올림픽을 도대체 저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돈대로 쓰고 이젠 수익이 안 난다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88 올림픽을 한 거는 수익을 떠나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런 어떤 일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알려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역동적이면서 그 최빈국이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걸 알리는 그런 장이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평창올림픽에서 알릴 게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눈 온다? 대한민국에 눈 온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 한류로 이미 다 알려질 대로 다 알려졌어요. 알릴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무역량의 전 세계 무역 순위가 대한민국이 몇입니까? 알리긴 뭘 알려요? 관광객 와서 그만큼 돈을 벌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너무나도 답답한 그러한 상황이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답답함의 큰 원인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요. 무엇이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이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가장 합당한 것인지 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 좀 보여주십시오. 예, 오랜만입니다. 올리브님 어서오세요. 제가 오늘 거의 지금 약간 좀 기분도 그렇고 채팅창을 안 보고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분들이 오셨는지도 모르겠네. 세상에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나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그걸 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국민들은 알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죠? 아니 너무 궁금하잖아요. 예? 더군다나 이 사람은 전대협 출신의 예? 핵심 골수 중에 골수 전대협 주사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임수경이라는 여자를,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임수경이 거기 평양에 가서 그거 할 때 군대에서 뉴스를 봤어요. 군대에서 뉴스로. 임수경을 거기로 보낸 사람이 임종석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배당하고 그래서 결국엔 깜빵에 갔다 오고, 그랬던 사람이 미국도 못 가잖아요, 지금. 미국 가나요? 못 가죠? 어? 그런 사람이 은밀하게 지금 해외로 나갔는데, 왜 그걸 그날 알리지 못하고, 나가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문재인은 곧 중국을 가야 되고, 중국과 문재인은 심각하게 지금 현재 일정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조차 못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공동성명조차 발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먹잇감이 어디 있습니까? 먹잇감을 떠나서 이렇게 웃기게 돌아가는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그 상황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또한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게끔 나서서 찔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저희가 찔릅니까? 저희가 찔르면 대답이나 해요? 예? 저희가 그 이야기하면 대답이나 합니까? 참 답답한 하루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평창 올림픽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자체가 지금 걱정이에요. 걱정은 아닙니다, 저거. 걱정이라기보다는 평창 올림픽 자체가 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죠. 합리적인 생각이죠. 예? 미국이 지금 현재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불참을 고려한다, 이러한 이야기 자체가 단순하게 북한의 위협 때문에 불참하겠다, 이러한 그런 것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진짜 깊은 속내는 지금 북한의 ICBM의 완전한 완성 시기가 내년 초란 말이에요. 내년 초. 정확하게 평창 올림픽 시기하고 겹쳐 있어요. 그러면 그 시기 안에 미국으로서는 평화 공세라든가 평창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에 젖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북한에 대한 어떤 옵션들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북한의 핵 완성을 돕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려면 평창 올림픽의 참가 자체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국의 선수단을 올림픽에 보내놓고 때려버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국의 올림픽 선수단이 가서 신나게 스키 타고, 아이스하키는 안 간다 그랬지? 스키 타고 뭐하고 올림픽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북폭을 해요? 북한을 공격해요? 북한하고 전쟁을 해요?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 저는 맞다고 봐요. 물론 이게 한 60% 또는 진짜 뭐 다른 이유가 또 한국이 중국에 하는 그런 행위가 미워서가 또 몇 프로, 몇십 프로 뭐 이러한 식이 될 수가 있겠지만, 가장 큰 비중은 전 그거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들 뭐 하는 거냐고요. 네? 대한민국의 정치권들 뭐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보수 우파의 어떤 적통을 잇는다라는 자유한국당, 제발 각성하시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히 대한민국 야당, 제1야당의 대표이신 어른에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를 쓰고 싶지가 않아요. 예? 기회주의, 책상물림, 범생이, 이러한 말 쓰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각성하시고 정치의 가장 중요한 흐름과 흐름 그때를 놓치지 마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박주원이라는 국민의당 그 최고위원이 지금 그 CD 문제 그런 거 폭로했잖아요. 100억짜리인가? 양도성 그 예금 증서. 그 부분 그러한 사건이 지금 터져 있고, 예? 그리고 주간조선에서는 그 김은성 국정원 차장이었나요? 지금 그 김은성 국정원 차장이 3천억 터뜨렸잖아요.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사활을 걸고 싸워도 모자랄 정도의 그런 어떤 건수들이 터졌는데, 그러한 부분도 자유한국당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오늘 제발 좀 각성하시고 답답하고 울분에 차 있는 보수 우파 국민들을 위해서 누가 나서겠습니까? 리춘이가 나서겠어요? 저 양볼따구니 저렇게 빵빵한 리춘이가 지들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북한의 최고위층인 이춘이가 나서서 우리를 대변하겠어요? 아니면 JTBC 손석희가 대변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요번에 완전히 다 잡아먹힌 MBC가 대변을 하겠습니까? 네? 누가 대변을 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들끼리 이야기로서 지금 현재로서 돌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강하게 사람들을 타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무게감 있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도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는 해줘야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북한 애들 봐요. 정말 맹렬하게 그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제 남은 거, 지금 북한에 남은 거는 핵실험이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끝난 거라고 보고요. 이미 다 끝났어요. 모든 거. 북한은 이제 핵을 가진 거예요. 핵을 가졌다라고 보고, 저는 고체 연료고 뭐고 이것도 다 해결될 거라고, 금방 해결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고체 연료도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왜? 탄두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탄두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미국 본토까지 핵을 날려보낼 수 있는 수단은 갖춘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미 핵실험이나 이런 건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이제 북한이 남은 거는 화성 13호 하나 남았습니다. 화성 13호. 화성 13호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화성 13호 북극성 몇 호라 그러나? 그건 또 북극성 13호지. 예,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수함에서. SLBM. 예, 다 됐다라고 그냥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고, 이제 끝났어요. 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 세세한 거를 더 이야기하자면, 이야기할 수 있죠. 정확하게는 어느 단계다. 어느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하고 싶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거 불과 몇 개월이라고, 몇 개월도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미국까지 보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미국은 위협을 느끼는 거고요. 위협을 느낀 야수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예? 위협을 느낀 맹수가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바로 달려드는 거죠. 미국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마지막 남은 게 SLBM 실험 하나 남았고요. 잠수함에서 쏘는 거예요. 화성 13. 근데 중요한 거는 올림픽이 되기 전에, 요번에 그 평창 올림픽 되기 전에 뭐가 있냐면, 그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1월 8일이 김정일의 생일이에요. 1월 8일이 김정일의 생일이고요. 1월 8일 김정은이의 생일을 전후해서 작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아주 요번이 얼마나 우리가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스릴 있게 1월 달을 보내야 될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작년 김정일 생일을 전후해서 1월 8일을 전후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2월 16일이 김정일이 생일입니다. 2월 16일이 김정일이 생일이에요. 예? 2월 16일이 김정일이 생일이고 1월 8일이 김정은의 생일입니다. 평창올림픽 잘 열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정말 훌륭하게 개최가 될 것 같아요. 예? 평창올림픽이 올리기 한 달 전에 화려한 불꽃 축제 한번 열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 평창올림픽 2월 며칠인가요? 2월 달인가요? 예, 혜은님 어서오세요. 예, 제가 지금 채팅창을 거의 안 보고 있어서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인사 못 드려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평창올림픽이 2월 달인가요? 1월 달 초에 한번 불꽃 축제 한번 벌여 보십시오. 북한 애들이 촉포 한 방 쏴주면 평창올림픽 잘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중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창올림픽, 참. 헛웃음만 나오고 저는 참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위기감 못 느끼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신들 대한민국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 당신들 조선시대 말 대한민국이 일본의 치하로 들어가기 전에 조선시대 말기의 관료들이라고 기록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그때 되면은 성난 군중이 당신들한테 참 이쁘다 하시겠네요. 당신들에게 참 이쁘다 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권력 집단에 속해 계신 여러 관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평화 시기가 아닙니다. 당신들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나 막 잡아들이지 마시고 인민재판 하시지 말고 제 이야기는 우리들의 앞날이지만 당신들의 앞날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방선거가 참 지방선거도 잘 열릴 수 있을까라는 제가 지금 말씀을 사실 드렸어야 되는데 좀 전에 당연히 준비를 해야죠. 해 나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거 해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6.25 때도 아마 선거는 했을걸요. 대한민국. 준비는 해 나가야죠. 하지만 당면 앞에 지금 당장 칼 들고 강도가 설치고 있을 땐 강도부터 잡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잡고 나서 뭐를 하더라도 해야지.
여러분 오늘은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길게 하는 거 원하시는데 저도 저의 어떤 그 사정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짧게나마 자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와주시고, 알람도 제대로 안 갔을 텐데 들어와 주셔서 제 방송 청취해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님 고맙습니다. 수현님 고마워요. 수현님 안녕히 계십시오. 바니바니님 고생하셨어요. 홍님 안녕. 올리브님 늘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 담비자님 감사합니다. 네임네스님 안녕. 모두들 우리 정신건강 잘 챙깁시다. 이모님 안녕히 계세요. 김호님 안녕히 계시죠? 에릭스님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 우샤랄라님 안녕. 소리장군님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은님, 혜은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메시브님 항상 늦게 오시네. 메시브님 안녕. 안녕히 계세요. 세연님도 안녕히 계시고,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망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제정세 안보에 관련되어서는 적어도 우파에 있어서 정치적인 공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빌미도 저희한테 되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그 10개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뭐 좌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파도 아닌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 중도층에 대해서 안보에 대한 강력한 그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타이밍, 그런 흐름이다라는 말이죠. 저는 지금 사실은 제가 유튜브 같은 그 우파 농객들이라든가 어떤 이런 뭐 밀리터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다루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파에서, 그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다루어지는 빈도라든가 다루어지는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 봄에 뭐 전쟁이 난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다루어지고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보수 우파라고 자처하고 대한민국의 제일 야당이, 아니 보수 우파 자처도 아니고 보수 우파 정당이죠. 제일 야당이 이렇게 둔감할 수 있냐? 저 지금 이거 방송하기 전에 요 전 방송하고 전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나와서 투쟁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아니, 제 말이 여러분들한테도 와 닿았죠. 여러분들에게도 와 닿을 겁니다. 아니, 임종석이가 지금 아랍에 갑자기 날아갔어요. 왜 갑자기 거길 가냐고요. UAE에 왜 임종석이가 갑자기 여기서 어떤 가겠다라는 그런 것도 없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얼마나 그 중요한 자리고 의견 서열도 높고 그런 자리에 있는 인간이 해외로 아무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나간 상태에서 나중에야 그걸 국민에게 밝히고 거기서 이러한 일을 한다, 그런 것을 갖다 알리냐 말입니까? 픽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거였죠. 그 UMB 대사가 헤일리라는 그 여자분이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언론에 대놓고, 미국의 그 메이저 언론에 대놓고 불참에 관련한 그러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은 불참에 관련된 그 말 한마디 그거 가지고도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언론들은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중파건 뭐건 정말 쉬지 않고 큰 문제로 다루고 떠들썩하게 지금 현재 그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건데, 언론들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야당이라는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떤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너무 사실상 그 실망스러운 하루였고요. 제가 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고 뭐 어떠한 상황이 오든 간에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그 일의 끝이 지금 거의 다다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저기 100m 밖에서 누군가가 칼을 들고 막 왔다 갔다 해요. 누군가가 100m 밖에서. 그러면 우리가 100m 밖에서 그걸 지켜봤을 때 그게 나한테 다가올 거라는 것에 대한 느낌은 사실상 힘든 거잖아요. 미친놈이 뛰어다니구나, 이 정도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이게 80m, 70m, 뭐 50m, 30m 이 정도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바로 한 10m 앞에 다가온 거예요. 10m도 아닌 느낌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만사 제쳐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칼날같이 현상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에게 알려야 되고 현 정권에게
강력한 경고를 바라고, 이 상태가 지금 현재 지속이 된다라면 우리는 파열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당신들하고. 그런데 뭐 전혀 오늘 정말 실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몸도 움츠려드는 그런 날인데, 주변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날씨만큼이나 더 춥게 느껴지는 그러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늘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이라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에서 뭔가 어떤 정말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시자로서, 또는
그 안보에 관련해서는 정말 보수 우파적인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런데 오늘 전혀 그러한 모습 없었고요. 너무나도 제가 생각하기엔 한가로운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 정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정말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북한과 우리, 중국과 우리의 관계, 일본과 우리의 관계, 이런 것도 그렇고, 국제 정세에서도 그렇고, 지금 저번 주 한 주간, 특히 저번 주말경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떠한 느낌이었던 것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느낌들, 일반인들도 정말 어떤 적지 않은 어떤 충격으로 다가온 그러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것이라든가, 또 미국이 평창올림픽, 아니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뭐 하는 거냐고요. 아니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한 줄 논평조차 없어요. 아니 도둑이 들려면은 개도 안 짖는다고. 도둑이 집안에 들면은 개도 안 짖는다고. 어떻게 자유한국당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소위 대한민국의 우파 투사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여전사라고 불리우는 분, 또 어떤 다른 또 다른 분들 두 분, 이러한 분들조차 한마디 말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힌 하루였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죠? 거기다가 지금 평창올림픽이 제대로 지금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너무 나이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지금 평창올림픽이 제대로 열릴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최악의 경우에 어떠한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이러한 모습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 보수들이 정말 보신 자신들의 안일, 그리고 여지까지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요번에 CNN 기자가 강경화한테 말한 거 있죠. 강경화한테 그랬잖아요. 당신들 타조다. 타조가 위험이 닥치면 머리만 땅바닥에 박으면 내 앞에 사자가 있든 내 앞에 표범이 있든 내 앞에 창을 든 아프리카 토인이 있든 모든 위험을 모면해 갈 것이다 라고, 그러한 모멸적인 그러한 말을 한 것, 그러한 말까지도 했는데 지금 그게 강경화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저희 보수우파에 지금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제가 싫어서 비난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건전한 비판. 건전한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은 문재인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